안녕하세요. 나라라 마커스의 마커스입니다. 드론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처음 접하시는 분인가요? 혹은 지금 보고 계신 매빅에어2가 여러분의 첫 드론이신지요? 오늘은 이제 막 드론에 입문하셨거나 매빅에어2와 기타 브랜드의 드론 입문자분들께서 저지르기 쉬운 10가지 실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드론 비행에 앞서 이 내용들을 알아두시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실 기회를 갖는다면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비행은 물론 멋진 드론 영상을 촬영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 시작했을 때 DJI의 텔로 드론을 선택했었는데 텔로 드론은 작은 드론이지만 카메라도 달려있고 드론의 비행감을 익히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 이 드론은 프로펠러가 장애물에 부딪히더라도 보호해줄 수 있는 프로펠러 가드도 있었고 또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았으므로 집에서 이륙시켜 조심히 비행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작은 드론이건 비교적 큰 드론이건 실내에서는 가급적 이착륙과 비행을 하시지 않도록 권유드립니다. 드론 비행은 항상 주변이 탁 트인 개활지 그리고 장애물이 없는 곳에서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비행법을 익히신 후 즐기시기 바랍니다. 제 경우 페러사의 비밥2 드론을 가지고 배터리 방전을 위한 실내 비행을 했다가 갑작스러운 컴파스 오류로 화분으로 돌진하는 바람에 놀랐던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분 잎의 손상이 그 흔적이죠. 첫 번째, 초보자분들의 흔한 실수는 실내 비행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 입문자시라면 고고도 촬영과 보드뷰 샷이 특히 초기에 인상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보지 못했던 특별한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촬영 관점에서 보면 공중에서 보는 샷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은 고고도에서는 속도감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변화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기체의 비행 속도가 비례하여 빨라져야만 하죠. 따라서 100m 이상 150m 이하의 고고도 비행보다는 지상과 인접한 고도에서 속도감을 만들어내는 영상과 다른 관점에서 피사체를 바라보도록 하는 다양한 샷을 촬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높게 난다고 해서 멋진 풍광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님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론 촬영의 기본적인 테크닉은 지금 보시는 화면의 우측 상단에 간단한 영상 링크로 만들어 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론 초보자께서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세 번째 실수는 배터리를 너무 끝까지 쓰시려고 하는 경향에서 비롯될 수 있는 추락 및 기체 실종입니다. 배터리 잔량은 귀환을 위해 충분히 남겨두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 배터리가 부족하여 자동 착륙이 되거나 제대로 컴퍼스 컬러브레이션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자동 복귀 과정, 즉 스마트 리턴 투 홈 과정 중 추락하거나 기체가 다른 방향으로 비행하다 실종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면 위를 비행하는 경우에 이러한 비상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조종자도 당황한 나머지 자동 비행 혹은 기체 오작동으로 기체 수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배터리 잔량이 30%에서 40% 정도가 되면 즉각적으로 기체를 회수하실 수 있거나 비상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거리에 드론이 위치해 있도록 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기체의 배터리가 낮은 온도로 인해서 더 빨리 배터리 잔량이 소진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통상 배터리가 약 35% 정도 수준이 되면 기체를 복귀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드론 리포 배터리에 대한 관리법과 겨울철 드론 배터리 관리에 대한 유의점은 매빅2를 예로 들어 별도 영상으로 제작해 두었으니 영상 상단의 재생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드론 초보자께서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는 근접 촬영에 대한 시도입니다. 비행 전에 장애물 센서의 작동 유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은데 실수로 장애물 센서가 꺼져 있을 경우에 근접 촬영 시 피사체와 부딪혀 추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론 비행 시에 조종자는 조종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종기와 기체를 번갈아 보시며 기체와 피사체와의 거리감을 동시에 고려하시며 비행하시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이렇게 후방으로 비행하며 자동 비행 모드를 사용하지 않고 촬영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제 막 드론에 입문하신 분들께서는 근접 촬영과 장애물과의 충돌로 인한 추락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예로 자동차의 백미러를 보면 실제 보이는 사물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것은
드론 조종 화면에서 본 실제 드론과 피사체의 거리에도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실제 장애물이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조종 스틱, 즉 우측 에일로론을 작동시켜 후진을 한다 하더라도 기체 비행 속도가 가지는 관성과 기체 반응 속도 등으로 인해 이미 늦어서 기체는 충돌한 직후일 수도 있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비행감도 익혀지시고 실제 촬영 전에는 연습을 위해 느린 속도로 비행하면서 촬영할 비행 경로를 연습하신다면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드론 초보자께서 저지르기 쉬운 실수는 빅픽처를 담기보단 세밀한 부분만 촬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끔은 드론 촬영 이후에 집에 돌아와 보면 중경과 근경의 장면은 그래도 촬영한 것이 있는데 막상 전체를 담은 원경의 촬영은 없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 드론 영상 편집 시에 도입부의 스토리텔링적인 요소가 결여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상 구성에 아쉬운 점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 도착하시면 먼저 전체적인 풍경을 원경에서 담아주시고 이후 다양한 드론 촬영 기법을 활용하셔서 촬영 후 편집해 주시면 영상 제작 시에 보다 다양한 컷으로 내용을 풍성하게 구성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행 거리도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점차 이동하시므로 배터리 사용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죠. 여섯 번째 저지르기 쉬운 드론 초보자의 실수는 영상 촬영 시 급작스러운 화면 변화가 되겠습니다. 화면이 갑자기 바뀌면 영상이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부드러운 촬영을 위해서 촬영은 일정한 속도로 그리고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이 있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중에서 매 4초간 클립으로 20번 촬영을 하셨다고 가정하면 실제 편집 과정의 영상 촬영이 너무 짧았다는 것을 이후에 느끼실 것이며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10초 이하의 짧은 영상 클립보다는 20초에서 30초 영상을 촬영하시되 부자연스러운 처음 3초와 끝이 3, 4초 부분은 컷 편집으로 잘라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때 조종 스틱은 급작스러운 가속을 하게 되는 풀악셀식의 조정법보다는 조종 스틱을 4분의 1 혹은 2분의 1 정도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시거나 일정한 속도로 가속을 하며 자연스러운 화면의 변화를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정 분량의 영상 클립을 촬영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초보자분들의 급작스러운 짐볼 조정과 기체 이동, 그리고 너무 짧은 영상 촬영은 가급적 지양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긴 영상 촬영은 편집 시 여러분께 보다 유용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지만 너무 짧은 영상은 편집하기에도 애매할 수 있기 때문이죠. 드론 촬영 시 입문자분들께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 7번째는 태양을 마주보고 비행하시며 촬영하시는 것입니다. 태양은 사진이나 영상 촬영에 있어서 분명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태양을 마주보며 촬영하게 되면 노출값이 올라가 태양 부분은 너무 밝아 하얗게 표현되고 나머지 공간은 상대적으로 어두워져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태양을 등지고 촬영하시거나 태양을 옆에 두는 측광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번째, 배터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드론을 가지고 여행을 가신 후 멋진 풍경을 촬영하실 때에는 배터리가 1개 이상 필요할 때가 많죠. 정작 좋은 시간과 장소, 공간을 찾아서 촬영 중에 배터리가 1개만 있어 충분히 촬영을 못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비게어2의 공식 비행 시간은 34분이지만 실제 비행해보면 약 25분에서 최대 30분 사이로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여분의 배터리는 통상 플라이모어 콤보나 별도로도 구매가 가능하시지만 가성비 측면에서는 플라이모어 콤보가 좋으니 이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번째 저지르기 쉬운 실수는 가끔 저에게도 지금까지도 일어나는 실수인데요. 비행과 동시에 녹화 버튼을 눌러두거나 아니면 의식적으로 촬영 전에는 녹화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촬영이 되는 줄 알고 멋지게 조정하고 카메라 틸팅도 작동시켜 촬영하였지만 막상 이후에 알고 보면 녹화 버튼이 눌려져 있지 않아 소용이 없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와 더불어 기본적으로 메모리 카드의 용량도 사전에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PC에 다운을 받아서 미리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시고 마이크로 SD 카드 사용 후에는 다시 기체에 삽입을 해두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8기가 용량의 내장 메모리가 탑재되어 있긴 하지만
4K로 촬영하시거나 2.7K로 촬영 시에는 내장 메모리로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드론 SD카드의 선택과 드론 SD카드의 종류에 따른 화질 비교를 기반으로 최적의 SD카드 구매 선택법을 안내해둔 영상도 우측 상단의 링크로 소개해드리니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내용은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가장 중요하기도 한 국내의 주요 드론 비행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비행 금지구역과 비행 제한구역에서는 비행을 하시면 안 되겠으며 일출과 일몰 시간 사이에 비행하시되 야간 비행은 한국에서 금지되어 있다는 점과 인파가 많은 곳에서는 가급적 비행을 자제하셔서 안전한 비행과 즐거운 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초보자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를 소개해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나라라 마커스 채널은 드론 안전비행과 드론 촬영, 그리고 DJI 드론을 소개하는 채널입니다. 이 영상 외에도 다른 영상 목록과 사용법 영상을 보시고 내용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부탁드리며 구독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업로드되는 영상을 매주 토요일 혹은 일요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